반죽은요, 백미, 흑미, 체리, 그리고 쑥, 마지막 노란색은 단호박, 이렇게 반죽이 준비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추가로 필요한 것들은요, 반죽이 마를 수가 있어요. 말랐을 때 수분을 좀 공급해 줘야 돼서 약간의 분무기, 혹은 꼭 이런 분무기가 필요한 건 아니고요. 종지 그릇에 있는 물, 정말 조금만 있어도 돼요. 이 떡은 물을 아주 한 방울만 튀겨도 확 반죽의 상태가 변하니까요. 덮어줄 젖어 있는 면포를 준비하셔서 이렇게 반죽을 활동하는 내내 덮어주어서 마르지 않게 촉촉하게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 깨소를 넣을 용도의 티스푼을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입구 부분이 좁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야 송편떡 안에 깨소를 흘리지 않고 쏙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요. 일반 제가 오른쪽에 들고 있는 건 식사용 숟가락이고요. 왼쪽에 있었던 건 티스푼이에요. 그리고 깨소가 준비되어져 있는데요. 이 꿀에 대한 알러지 때문에 꿀은 제가 첨가하지 않았어요. 근데 꿀을 약간 첨가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너무 많이 넣게 되면 나중에 쪄지면서 꿀이 터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깨소가 너무 부스러기지지 않게 약간 뭉쳐졌다 하는 느낌만 들 때까지만 넣어주시면 되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만들어 볼게요. 제가 오늘 몇 가지의 모양을 좀 알려드릴게요. 송편은 이렇게 활동하기 전에 주물주물 많이 해주실수록 떡은 좀 더 쫄깃해질 거고요. 이렇게 한 덩어리당 반씩 덜어서 사용하실 거예요. 반씩 덜어서 그 중에 3분의 1 또한 또 살짝 빼주세요. 요건 어떤 부분이냐 하면 꾸미기 용도로 쓰실 거예요. 그러니까 반을 빼고 난 다음에 3분의 1 정도는 꾸미기 용도로 빼주실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손으로 이렇게 치대어 줄 건데요. 쫄깃쫄깃하게 이렇게 모양이 갈라질 거예요. 갈라지는 거 너무너무 당연한 현상입니다. 오히려 너무 반죽이 쫀득거리고 활동하기 너무 편하다 하면 떡이 찌고 난 뒤에 많이 질척거린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자, 지금 제가 떡 하나를 잘라가지고요. 요렇게 조물조물 거린 다음에 그릇 모양을 만들고 있어요. 자, 처음에 하는 건 그냥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제가 활동을 계속 반복하면서 어떻게 하는지 요령을 익히시면 돼요. 자, 입구 부분이 왜 좁아야 되는지 느껴지시죠? 요렇게 깨소를 살포시 넣어주시고요. 많이 넣으면 물론 맛있겠지만 너무 많이 넣으면 컨트롤이 조금 힘들어요. 얘네들을 살짝 모아준 다음에요. 아랫니술, 윗니술을 서로 만나게 한다는 느낌으로 얘네들을 조금씩 모아올 거예요. 이때 컨트롤이 힘들어서 만지기가 힘들어서 터지는 친구들이 꽤 제법 많아요. 자, 떡은 확 활동하시면은 불편해요. 특히나 송편떡 반죽은요. 조금씩 자, 천천히 활동을 해 주실 거고요. 이렇게 하고 나면 안쪽 부분에 공기가 많이 잡히게 돼요. 살포시, 저는 한 번에 쑥 잡을 수도 있지만 살포시 요런 템포로 공기를 빼주고 있어요. 살포시. 그리고 난 다음에 동글동글 굴려줄 건데요. 이때 동글 굴릴 때도요. 손에 힘을 가득 주고 세게 돌릴 수도 있는데 전 아주 천천히 돌려가면서 모양을 잡아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잘 부스러지거든요. 자, 살살살살. 제가 속도가 빨라서 굉장히 힘을 세게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힘을 세게 주지 않았어요. 자, 기본 송편 모양을 만들 거예요. 엄지손가락을 하나 놓으시고요. 양쪽에 두 개의 손을 이용해서 이렇게 뾰족하게 삼각형으로 뾰족하게 모서리를 만들어줍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예요. 엄지를 하나 대시고요. 두 개의 집게손을 이용해서 꼬집하듯이 살짝 양쪽 끝을 뾰족하게 만들어줘요. 자, 그러면 양쪽 부분이 이렇게 생겼죠. 자, 이제는 끝부분을 살짝씩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살짝씩이에요. 세게 하시면 안 돼요. 살짝씩 해서 끝부분을 예쁘게 다듬어 주세요. 자, 그러면서 전체적인 모양을 좀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매끈한 기본 모양의 송편이 반달 모양으로 나왔을 거예요. 자, 이제 이게 가장 기본이고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자유자재로 모양을 첨가할 수 있어요. 자, 모양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갈라짐이 보인다. 그럴 때 이 물이 필요해요. 정말 약간만 하시는 거 보이시죠? 물 절대 많이 넣지 않을 거예요. 얘는 한 방울만 들어가도 떡이 갑자기 금방 질어지거든요. 정말 살짝만 묻히셔도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합니다. 자, 다 된 건 이렇게 접시에다가 올려 놓으실 건데요. 제가 접시에 올려놔 봤더니 다시 뗄 때 밑바닥이 붙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찜기를 옆에 바로 준비하시고요. 면포를 까셔서 올리시면 돼요. 요렇게 얘네들이 툭 떨어져요. 저는 다행히 이렇게 반죽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반죽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면포를 바닥에 깐 찜기를 바로 이용하셔가지고 여기에 올릴 거예요. 이때 제가 준비해드린 솔잎을 미리 깔고 위에 올리시면 좀 더 좋아요. 솔잎 위에서 송편이 쪄지면 향이 좀 더 잘 배울 수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기본 송편 제가 알려드렸고요. 기본 송편 위에 올라갈 데코레이션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전부 다 따라 만드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경우의 수를 다 설명을 드릴 순 없으니 제가 몇 가지 포인트들을 이야기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요건 요렇게 해보고 저건 저렇게 해보고 자유자재로 활동해 보시면 돼요. 자, 요렇게 바닥에 놓고 이 곰포 꾸밀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바닥에 놓으시면요, 나중에 이 찍기틀로 찍었을 때 꺼낼 때 반죽이 다 짓물러져 버려서 모양이 망가져요. 바닥 혹은 도마 위 이런 곳에서 활동하지 않을 거고요. 바로 손 위에서 활동하실 거예요. 자,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 하면, 자, 이렇게 밀었죠. 그리고 이 아이를 떼려고 보니까 이렇게 습기가 있어서, 물기가 있어서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아이는 이렇게 활동하지 않을 거고요. 손바닥 위에서 바로 활동하실 거예요. 자, 손 위에서 가급적이면 평평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너무 얇으면 컨트롤이 어려우니까요. 조금 약간 두께감 있는 것들이 아이들한테는 편할 것 같아요. 자, 저는 꽃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서 꽁 찍었어요. 그리고 여기 안에 꽃이 안에 들어가져 버렸죠. 이때 이 아이를 꺼낼 때 손으로 너무 세게 팍 눌러도 또 찢어져요. 살살살 살살살 사이드 쪽으로 끝부분을 먼저 밀어내면서 이렇게 나왔어요. 자, 아까 기본 송편 만든 거에다가 이 아이를 저는 어떻게 꾸며 볼 거냐 하면 옆에다가 이렇게 달아 볼 거예요. 그리고 다른 색깔의 반죽을 이용해서 가운데에 봉우리를 딱 넣어 주셔도 돼요. 다음 이쑤시개를 이용해서 이렇게 가운데 자리 혹은 없다 하면 아이들 손가락은 얇으니까요. 아이들 손가락으로 꼭 눌러주시는 방법도 있고요. 자, 제가 둥글한 젓가락이 있으면 좋다고 했죠. 선택사항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 부분이 좀 더 예뻐요. 안 예쁘다 하면은 이 부분에 다른 반죽을 동글동글동글해서 딱 올려주셔도 돼요. 뾰족한 부분이 센터로 가셔야 돼요. 뾰족한 부분을 센터로 두시고요. 이렇게 살포시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디테일 잡아주시고, 자, 가운데 봉우리 하나 올리고 싶어요. 저는 노란색을 준비했어요. 자, 아주 조그만하게 동글동글 역시 손바닥 위에서 하고 가운데 봉우리를 살포시 얹어줄게요. 자, 요렇게 넣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든지 응용 가능하시죠? 꽃이 하나만 있으리라는 법도 없죠. 옆에 나뭇잎도 달아줘도 돼요.
그 외에 그냥 동글동글한 것들 다 가져다가 그냥 땡땡이 무늬 송편 만드셔도 상관없겠죠. 자, 이제 두 번째 모양 얼른 들어갈게요. 역시 반으로 쪼개어 주시고요. 여기에 3분의 1 정도 떼어내시고요. 4분의 1 정도쯤 될까요? 네. 다음에 반죽을 조물. 자, 첫 번째 흰 반죽은요, 제가 급하게 어떻게 하는지 개요만 설명했다면, 이제부터는 반복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다음 반죽들 만질 때부터는 어느 정도, 순서가 익혀질 거예요. 자, 조물, 동글, 이렇게 했죠. 자, 이제부터 그릇을 만들 거예요. 자, 그릇은요, 입구는 좁되 깊이는 깊은 그릇을 만들수록 좋아요. 입구가 옆으로 벌어지고 옆으로 넓어진 그릇이면 나중에 이걸 오므리기가 좀 힘들거든요. 자, 제가 다시 높게, 좁으면서 높게 쌓는 거 느껴지시나요? 그리고 바닥에 구멍이 나지 않아야겠죠? 자, 이렇게 벽을 견고하게 만들고 있어요. 이건 다 깨소를 잘 넣기 위한 방법이에요. 자, 이렇게 되셨다면 이제 깨소를 퍼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깨소를 조금 숙련되어서 깨소를 넉넉히 넣었는데요. 어렵다 하시면 조금씩 덜어내셔도 괜찮아요. 자, 여기에서. 자, 이때 깨소가 범벅이 되기 시작하면 좀 어려워요. 이때는 깨소가 최대한 범벅이 되지 않아야 돼요. 자, 요러고 난 뒤에 송편 만두 만들듯이 한 다음에 공기 빼기 들어갈 거예요. 자, 옆으로 길죠? 요 방향으로 살포시 천천히 다시 요렇게 구멍 뚫린 자리 보이시죠? 약간 수정한 다음에 천천히 또 구멍이 뚫리네요. 원래 한번 뚫리기 시작하면 잘 뚫려요. 공기 빼기 천천히지만 꽉 하면서 동그란 모양을 좀 만들고 있어요. 돌려가면서 그 다음 동글 빨라 보이지만 힘의 손은 완전히 다 뺀 상태예요. 자, 이제 모양 여기 터질 부분이 있나 없나 체크하시고요. 가을하면 뭘까요? 호박이 있죠. 우리 추석이니까요. 호박 모양 만들어 볼게요. 자, 이쑤시개를 이용해서요. 밑면 가운데까지 한 번에 올라갈 거예요. 자, 보세요. 한 번에 갔죠. 이제 반대편도 똑같이 갈 거예요. 이 방법은 요 바로 다음에 복숭아 할 건데 그것과도 또 연결이 돼요. 한 번에 이렇게 올라왔어요. 자, 이제 십자가 모양으로 90도 방향에서 다시 한 번에 가겠습니다. 한 번에 다시 반대편에서 한 번에 네. 자, 이렇게 모양을 조금 더 선명하게 매못에 다듬어 주고요. 이제 45도 각도에서 다시 한 번에 이 주름이 많고 디테일할수록 모양이 점점 더 예뻐져요. 총 이렇게 하면 한 8개 정도의 줄무늬가 나올 거거든요. 저는 6개 줄무늬가 나오는 거랑 8개가 나오는 거랑 또 12개가 나오는 거랑 또 느낌이 전부 다 달라져요. 한 번에 자, 대략의 호박 줄무늬가 나왔죠. 자, 역시 또 정수리를 살짝만 눌러주세요. 여기는 호박은요, 넝쿨가의 식물이에요. 그래서 넝쿨을 좀 표현해 보려고 해요. 쑥을 가지고 올 거예요. 자, 쑥 아주 조금만 뜯어서요. 길게 만들어서 돼지 꼬랑지처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얇고 길수록 좋습니다. 자,
약간 꼬아서 자, 저는 꼭지를 생략했는데 여기 꼭지 하나 달아줘도 예쁠 것 같네요. 자, 저는 주름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서 주름도 한번 다시 재정비하겠습니다. 자, 바로 찜기로 옮겨주셨죠? 됐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모양 들어갈게요. 복숭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반으로 쪼개고요. 자, 데코할 것 반죽 조금 남겨두시고요. 조물 기억하시죠? 반죽을 분할한 다음 조물 이 과정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송편이 쫄깃해진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제 동글동글 예쁜 모양 만든 다음에 어떻게 깊고 입구가 좁은 송편을 만들어 줄 거예요. 깊은 그릇을. 깊은 그릇 만들었으면 티스푼을 이용해서 깨소를 넣겠습니다. 저 깨소가 많이 안 흩날리는 거 보이시죠? 저 많이 안 넣었어요. 그람수로 따지면 한 2g의 꿀 정도밖에 넣지 않았어요. 자, 여기에서 입구가 꽤 범벅이 되면 만들기가 좀 힘들어진다고 했어요. 자, 조심조심히, 아주 조심히, 그리고 터지지 않게 조심히. 조물 공기 빼기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늦여름에서 가을까지 넘어오는 과일 중에 하나인 복숭아 만들 거예요. 복숭아는 약간 물방울 모양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한쪽 부분을 뾰족하게 세모처럼 만드시고요. 나머지 밑부분은 그냥 동그랗게 두실 거예요. 물방울 모양. 그 다음, 우리 아까 호박했던 거 그냥 만드시면 돼요. 짜잔. 얘는 피치처럼 여기에서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 피치를 꾸며주셔도 돼요. 눈, 코, 입을 달아주셔도 돼요. 그러면 여러분만의 캐릭터 송편이 되겠죠? 저는 그냥 그대로 복숭아 모양으로 갈 거예요. 자, 여기에서 모양을 조금 더 복숭아스럽게 정리가 되었다면 자, 여기에 나뭇잎을 좀 만들어서 보여줄 거예요. 역시 손바닥 위에서 토핑 고명으로 올릴 거니까요. 자, 조금 조물조물한 다음에 손바닥 위에서 좀 펼쳐주시고요. 틀 중에서 이렇게 생긴 나뭇잎 모양이 있어요. 자, 나뭇잎 모양을 꽉 찍어 볼게요. 요렇게 해서 나뭇잎도 또 역시 쏙 붙었네요. 자, 아마 손가락이 잘 안 들어갈 거예요. 자, 뾰족한 거 말고요. 뭉뚱한 걸로 끝부분을 살짝 밀어내셔서 모양 만들고요. 자, 나뭇잎에 무늬를 조금 넣어줄 거예요. 지금 이 무늬 잘 기억하세요. 요거 다음엔 또 이제 나뭇잎 송편을 만들 거예요. 자, 요렇게 만드셨죠? 뾰족한 게 제가 밖으로 가게 지금 누르고 있죠? 아니에요. 반대 방향이에요. 자, 반대 방향으로 누르셔야 돼요. 뾰족한 게 가운데 선 따라가게. 다음 나뭇잎 송편에서는 제가 제대로 설명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나뭇잎을 복숭아 옆에다가
딱 붙여주세요. 자, 역시 또 나뭇잎도 2개 붙이셔도 상관없고요. 여기 하트 또 붙이셔도 상관없고요. 별 모양 붙이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제 3가지 모양 만들었어요. 복숭아까지. 전부 다 가을의 추석과 의미가 같이 상통하는 것들입니다. 자, 이제 나뭇잎 모양, 이제 제대로 모양 다시 알려드릴게요. 다시 반을 자르시고요. 쪼개시고요. 3분의 1을 또 쪼개시고요. 그 다음 뭐였죠? 조물조물이었죠. 깊고 좁은 그릇을, 자, 바닥이 구멍이 뚫리면 안 돼요. 자세히 보면 갈라지기는 했지만 저는 바닥에 구멍을 뚫리지 않았어요. 갈라지지 말라는 게 아니라 바닥이 구멍이 나면 안 돼요. 갈라지면 괜찮아요. 그리고 최대한 깊고 좁게. 깨소를 넣고요. 자, 입을 다물게 할 건데요. 이렇게 깨소가 밖에 묻으면 안 된다고 얘기했죠. 조심조심 끝부분만 살짝살짝씩 묻혀주고 붙여만 주고요. 공기 빼기 살살살. 이렇게 벌어지면 안 되세요. 살살살. 자, 요렇게 약간 갈라져서, 이건 갈라짐이 아니라 얘는 갈라짐이에요. 지금 보여지는 이 아이는. 근데 갈라지면 괜찮아요. 이 아이는 깨소가 보이죠? 얘는 터진 거예요. 이 아이는 살짝 다시 수정해줘요. 이렇게 반죽이 많은 부분을 떼어내서 요렇게 하고요. 도저히 안 붙는다 하면 물을 살짝 붙여주셔도 돼요. 자, 나뭇잎은 끝이 조금 뾰족한 길쭉한 타원형이죠? 역시 물방울 모양 만들 거예요. 복숭아보다는 조금 더 길다란 물방울 모양이야. 자, 요런 모양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제 되셨으면요. 다시 이쑤시개로 가운데 부분을 모양 내줄 거예요. 짜잔, 조금 깊게 내주었고요. 자, 뾰족한 게 이렇게 밖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이제 보이시죠? 이렇게요. 뾰족한 게 나뭇잎 가운데를 누르면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요렇게요. 이러면 훨씬 더 예쁘고 선명하게 만들어집니다. 자, 이제 나뭇잎 모양도 완성이 되었습니다.
역시 찜기에 벌써 4가지 모양을 만들었네요. 하나만 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엔 꽃 모양 송편을 만들어 볼게요. 2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자, 꽃 송편 만들어 갈게요. 자, 여기 아우 잘 안 되네요. 자, 다시 동글동글동글한 모양이 와야 돼요. 동글동글 하셨다면 우리 아까 호박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호박처럼 하시면 돼요. 자, 이제 여기 위에다가 위에 꽃잎을 좀 올려줄 거예요. 자, 노란색을 저는 펼쳐가지고요. 처음에 자, 이건 매화 모양이고요. 매화 모양을 꼭 찔렀어요. 이 아이를
역시 조심히 살포시 꺼내주셔야 돼요. 이렇게 젓가락 같은 걸로 꺼낼 때는 끝부분을 제가 눌러서 빼는 거 보이시죠? 가운데를 보내면 찢어져요. 자, 이 아이를 위에다가 통 올려줄게요. 그리고 가운데 봉오리 있고, 자, 꽃송편 완성이에요. 여기에도 다른 반죽을 이용해서 봉오리를 올려주셔도 좋습니다. 자, 여기에 다시 한번 음영을 이렇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최고 고난이도예요. 자, 요거 하고 나시면요, 완전히 이제는 못하는 게 없을 거예요. 자, 꽃잎을 다 만들어 주실 거예요. 요 정도의 반죽, 자, 요 정도의 반죽 4개를 꺼내주세요. 각기 다른 모양의 색깔의 반죽 요 정도만 꺼내었어요. 자, 그리고 하나를 더 가져올게요. 자, 쟤는 마지막에 하나로 들어갈 거예요. 자, 완전 미니 버전이에요. 미니 버전이니까 조금 컨트롤이 더 어렵겠죠. 자, 요런 거는 엄마들이 도와주시고요. 아이들은 조합만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아주 약간의 깨소를 좀 넣어볼게요. 아이고. 미니어처 만드는 거랑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나머지 활동은. 자, 요렇게 동글동글동글동글 끝! 요렇게 4개 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갈라지면 약간 해결이 안 되면 물을 아주 약간이에요. 자,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터질 수 있어요. 제가 보여드리는 건 좋은 예와 나쁜 예가 다 한꺼번에 섞여 있으니까요. 잘 참고하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다 4개가 완성됐으면요. 이렇게 4개를 서로가 붙을 수 있게 이렇게 붙여주세요. 그러고 난 뒤에 가운데 부분에 조금 사이즈를 조정하셔가지고요. 떡은 계속 덮어주셔야 돼요. 자, 동그랗게 완성해서 가운데 뽕 올려줄게요. 자, 여기에다가 주름 한 번만 더 넣을게요. 저는 가운데 부분에도 이렇게 음영을 넣었다가 아이고 별로 안 예쁜 것 같아서 그냥 떼고 동그랗게만 넣었어요. 이게 되고 나면요, 이제 못 만드는 거 없으실걸요? 그쵸? 곰돌이도 만들 수 있을 거고요, 사자도 만들 수 있을 거고, 토끼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다양한 캐릭터로도 활용이 된다는 소리예요. 자, 요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까지 다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 모양 만드는 건 이 정도쯤 되고요. 남아있는 반죽은 이용해서 어머님과 아이들이 고명틀 이용해서 자유롭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영상이 좀 길었죠. 아무래도 테크닉을 알려드리다 보니까 영상이 좀 길었어요. 하트 모양도 동그라미 모양도 뭐든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치시는 일만 남았는데요. 처음에 올릴 때부터 요 솔잎을 깔아 놓으셨으면 좀 더 좋아요. 솔잎의 향이 진하게 갈 수 있도록. 떡은요, 반드시 보글보글 끓는 물 위에다가 찌기 시작하셔야 되세요. 끓는 물 위에 찌지 않으시면은 이 반죽 송편이 너무 많이 질어져요. 수분을 다 먹기 때문에. 끓는 물에다가 송편 올려주시고 20분간 쪄내시고요. 다 쪄진 다음에는 바로 송편을 목장갑이나 비닐장갑 끼시고요. 아주 뜨거워요. 조심하세요. 떡은 굉장히 뜨거우니까요. 차가운 물에다가 살짝씩 헹궈주세요. 그래서 떡이 그 안에 뜨거운 열기로 익고 있는 걸 멈추는 거예요. 이때 물에다가 참기름을 좀 풀어서 이 아이를 식히셔도 되고요. 아니면 참기름을 나중에 식혀낸 떡에다가 바로 발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솔잎향도 은은하게 배어있고 우리 친구들과 어머님과 우리 가족이 함께 만든 추석의 송편이 완성되는 겁니다. 자, 많이 어렵지 않으셨어요? 어려우시면 언제든 저희 마스터 키즈 쿠킹으로 문의 주시고요. 이번 추석도 코로나로 굉장히 힘들기는 하지만 모두에게 마음 많은 넉넉한 추석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긴 영상이었어요. 긴 영상이었지만 끝까지 잘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